네, 예,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제가 방송을 좀 지금 켰는데요. 어,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치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지금 하면서, 정치인들이 가장 잦은 실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의뢰껏 응당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게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트릭, 속이는 거죠. 상대방을 페이크 시켜가지고 속이는 거, 트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오늘 뭐 어떤 것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거의 장기전을 가지 못하고 이 낙마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직하지 않아서 사실은 중간에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낙마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정치인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거짓말이냐 탄로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정치인들 정치 활동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어떤 근거 자료가 없이 그렇게 탄로가 났을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정봉주 같은 경우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이렇게 경험상 인생 경험상 살펴봤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뭔가가 아마 순간적으로 속이면 넘어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는 반드시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앞에 이 진리는 함께 어떤 보정 장치로서 필터링하는 장치로서 이 진리는 역사만의 편이거든요. 역사는 진리의 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정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광의적 표현도 있고 소의적 표현, 짧은 좁은 표현도 있지만은 짧은 의미에서는 정권을 쟁취를 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투쟁이죠. 권력 투쟁. 그게 정치고 광의적 의미에서는 인간 사회 모든 어떤 조직 아니 어떤 집단의 인간 사회에 있는 그것을 정치라는 어떤 도구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하나의 목표거든요. 정치라는 개념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치와 경제라는 학문을 교과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에서 정치가 뭐냐부터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이제 사회 과목 중에 정치와 경제 그렇게 나오는데 정치는 물론 저도 뭐 최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하지만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어떤 기본 자세 가져야 할 함양해야 할 덕목이 뭐냐 했을 때 뭐 열정,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떤 균형 감각 그렇게 세 가지를 정치인의 덕목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열정이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정치를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열정적인 태도를 당연히 가져야겠죠. 이제 그런 기준을 보고 그다음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수행 과제 그런 항목들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실패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지금 짓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도 지금도 문재인의 뭐 공관이 있죠, 분명히. 근데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공과를 이제 후세 그 역사가 지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못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지금 여당에 뺏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사과의 발언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제가 비방을 해서가 아니라 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부분은 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 뭐 민주당 출신의 뭐 당 대표도 했고 민주당 출신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집권을 하지 못하고 뭐 국힘당 옛날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이관이 이 정권이 이양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책임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한다. 그래서 많은 그 당 대표들이 뭐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선거에 뭐 실패를 해서 다음날 바로 사퇴를 하거든요. 백의종군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뭐 발이 부르틀 정도로 강행군을 지금 연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뭐 집이 뭐 강동구라서 상일역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수영도 오후 늦게 뒤로 미루고 2시, 1시 반에 온다고 하는 그 이 대표를 응원을 하기 위해서 상일역에 가서 뭐 유튜브로 제가 찍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제가 뭐 좀 점잖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평산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장 큰 잘못은 큰 책임은 정치인으로서의 정권을 뺏긴 거거든요. 다른 건 제가 뭐 시시비비를 또 나중에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 내막은 알 수 없죠. 그 내막은 하나하나씩 지금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사자인 가장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일차적인 일원적인 책임자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지금도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디스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뭐 그것은 정치가 무슨 어떤 소위 말하자면은 뭐 그 아이돌 같은 현상. 문화주의적 정치, 소위 그 예술주의적 정치, 팬덤주의적 정치, 좀 그런 쇼맨십적인 정치로 바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쇼맨십이라고 해서 이게 뭐 쇼맨십이라는 용어는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보여주기식이라고는 말을 이제 영어로 쇼맨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미 담보를 하겠죠. 뭔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양심을 버리고 보여준다. 그건 이미 내실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어떤 진실을 포장을 해서 왜곡돼 가지고 가장해서 디스컬라이징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더 좋게 이미지를 더 보여주는 식. 뭐 그런 정치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다면 불행의 정치는 없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일부 유튜버들이 요즘 뭐 극성을 좀 피면서 아주 뭐 그런 쇼맨십적인 정치에 편승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제 유튜브 멤버 수를, 구독자 수를 키우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부 조금 뭐 대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형 유튜브급들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환경, 그 뭔가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뭔가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으로 언론이 역할을 한다면은 그 언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충실하지 못한다. 그 언론은 이미 병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기레기 소리를 또 듣는 얘기죠. 그 언론이라는 어떤 중심이 소위 이제 거짓과 타협을 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거에 서로 이익 관계를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기능은 제2 뉴미디어, 그러니까 하나의 기존의 종이신문에서 또 다른 제2 뉴미디어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진입이 벌써 됐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나 뭐 SNS 많은 그 언론사들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뭐, 저도 뭐 유튜브를 하지만 일부 유튜브에서는 기자 출신이나 또 내지는 다른 분들도 조금 변질이 좀 돼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언론의 기능이 뭐냐.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제가 뭐 어제 그저께도 어저께죠. 어제 강의안을 좀 작성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위에도 뭐 친구도 뭐 그런 그 한 20년 가까이 언론 쪽에 뭐 잡지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취재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있는데 과연 언론의 역할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나,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서로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언론에 대한 역할이. 뭐 제가 기자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이제 작성을 윤리 준칙 포함해서 작성을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좀 한번 하려고 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재단법인 가짜뉴스 전국민 가짜뉴스 퇴치운동 본부, 가짜뉴스 전국민 퇴치운동 본부에서 제가 이제 그 같이 저희 미디어일보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해서 내밀가 체결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시간 반이나 뭐 많으면 2시간, 1시간 좀 넘게 이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덕목이 뭔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 말이 이제 좀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제가 좀 이따가 그 이어서 얘기를 하고요. 우선 뭐 언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언론이라는 부분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도 그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언론학을 배우고 학교나 어디 뭐 전문 기자들 양성하는 교육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인 말레츠키가 얘기했던 뭐 기자 언론인의 자아상, 자기상, 교사인가 개혁자인가 투사인가 단순한 월급쟁이인가 뭐 그런 영향을 갖고 이렇게 이론을 그 주장을 그 썼던 말레츠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60년대. 그래서 그 어떤 소스의 공급이 메시지로서 콘텐츠로서 연결이 되고 그게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TV나 유튜브나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채널이죠. 채널로서 리시버, 이제 청중들, 일반 독자들한테 최종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게 이제 과거 40년대는 바로 그냥 그 스피커, 그러니까 소스가 바로 리시버, 이게 청중, 듣는 독자한테 바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두 단계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죠. 하나의 메시지, 어떤 내용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내용도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채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수용 역할이 되거든요. 정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60년대 이후는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태백산맥 뭐 김윤 작가라든가 뭐 그분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뭐 흑산도인가요? 뭐 그 김훈 씨가 썼던 소설가 그 양반은 글을 기자 출신인데 원래 그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을 쓸 때는 상당히 그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부모와 언쟁을 하면서 방문을 뛰쳐나갔다. 그러면 벌써 그 내용은 사실 내용 그대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자는 철수가 부모님과 언쟁을 했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방문을 뛰쳐나갔다.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이지만 그 뛰쳐나간 것부터가 철수 성격은 굉장히 다급하고 성질이 괴팍하구나. 굉장히 참을성이 없고 굉장히 화를 부르 내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라고 독자가 그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물론 뭐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김훈 작가의 어떤 내용이 기자 출신 원래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좀 지금 방송이 조금 다른 데로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여론의 문제점, 기사의 문제점 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서 어떤 하나의 컨텐츠 개념이 확장되고 전개되는 시대이다. 디지털 뉴미디어, 인터넷 뉴미디어 시대에서 그래서 바로바로 실시간 전달되기 때문에 정치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탄로가 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이고 낮에도 쥐가 듣는다. 그 말, 제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실 내용은 그대로 근거해서 정치인이 해야지 그 생명이 존속이 되는데, 뭐 한두 가지 예가 아닙니다. 정치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낙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정치인의 생명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건 뭐냐?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봤을 때는 신뢰를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정치인한테. 그래서 과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정치인들 보면 사기꾼으로 봤습니다. 사실 사기꾼. 거의 정치인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의 레토릭, 학이라고 하는 수사법. 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반절만 믿어라. 반절도 그것도 많이 믿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원섭판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렇게 열성적이고 굉장히 하는데, 제가 뭐 쇼츠에도 써놨지만은 그 행동과 실천력을 보여줘라. 뭐 엊그제 국힘당 눈 이렇게 잘 안 보이신 그 국회의원 여자분 있잖아요. 정치인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이제 그 국회에서 얘기를 그 공약 뭐 얘기하면서 제가 쇼츠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제 유튜브 쇼츠에다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저 자신도 못 믿지만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정직성이다. 그거 하나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그리고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뭐 열정, 책임, 뭐 균형 감각, 뭐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감각, 능력이죠.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어떤 균형을 갖는 그 본능적이고 정치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이 팩트라고 하는 그 어떤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치는 길게 못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낙마하게 돼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도 말은 못 오지만은 이렇게 조그마한 일도 거짓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라고는 못 오지만. 그래서 지금 뭐 믿을 만한 정치인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과거에 어떤 게 얘기를 안 했던 것을 지금 드러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추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좀 정직한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권모술수 내지는 어떤 그 정치적인 것만 배워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쇼맨십하고 페이스북 제가 가보면은 그런 정치인들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아요. 조금 이름께는 알려졌다고 하는 뭐 후보들, 이번에 나오려고 했던 후보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친구는 조금 이름을 타서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은 좋겠죠. 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감성적인 여성분들, 중년의 여성들은 굉장히 그것을 이성적인보다 감성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문달, 달림에서 많이 지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뭔가를 저런 식으로 막 풀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과제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또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해도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미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큰 틀에서 얘기하고 뭐 그냥 빗살 좋은 게살구 같이 그냥 뻔드러머니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저도 끝까지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대표의 살아온 그 과거의 히스토리, 경력,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저나마 검증이 됐다. 그 어린 소년공의 시절과 그 배고픔의 시절과 또 최근에 잃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생명을 단식이라는 걸로 해서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 지금도 뭐 아직 그 검찰에 계속 출석 재판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저 친구는, 저 대표는 상당히 어떤 그 서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길을 가기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서사적인 하나의 그 연출이 아니라 하나의 그 뭔가 실적을 지금 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껍데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힘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조국 혁신당한테 얘기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이게 다 정부 기관장 출신 말고, 기관장 출신 뭐 뻘건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저도 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다 해바라기거든요. 눈치만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여당이 정권 바뀌면 또 여당 편 들고, 또 야당이 이 대통령이 되면 야당 편 들고, 다 해바라기. 그러니까 옛날 홍남기인가요? 그 양반이 아주 뭐 니네들은 4년짜리 5년짜리지만 우리는 평생 35년, 최소한 35년짜리 그 공직 생활을 한다. 뭐 검찰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바로 그냥 정권 바뀌면은 정권 한 1년 남겨놓고 우리가 칼자루를 그때부터 우리가 쥐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처음에 막 수사했다가 한 1년 정도 또
열심히 또 승진도 하고 수사도 하고 뭐 그 현 정권에 했다가 나중에 또 눈치를 싹 봤다가 레임덕쯤에 가까이 오면은 또 이렇게 정권을 갈아타거든요. 검찰이. 그런 행태를 그동안에 계속 보여왔죠.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 커졌던 거고 말도 안 들어먹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는 속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좀 유튜브들 중에서도 뭐 아까 언뜻 보니까 어디에서 뭐 세계를 뭐 어디 유튜버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 좀 어떻게 나중에 책임질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경고를 하는데 좀 권고를 드려요. 권면을 하는데 인생 더 산 사람으로서 저희가 60을 이제 60 좀 넘게 이제 막 한갑이 지난 나이인데 산전수전 그를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당장은 돈이 되고 뭐 많은 사람 시청해서 좋겠죠. 그렇지만은 자칫 하나 만일에 하나 배신을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 과거 문재인 우리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러다가 집권 1년 동안 얼마나 인기가 8, 90%까지 급상승했잖아요. 그러다가 쫄당 김정은 만나고 하다가 어느 날 개혁이라는 개혁은 하나도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검찰, 언론 다 개판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그 고민정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살짝 보니까 조금은 고민정 씨도 고쳐야겠더라고요. 말투를. 내가 지금 여기서 디스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같이 공감대를 끌어당겨서 읍소하는 식으로 자기 편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하향식이 된 구조가 되면 바텀업이 돼야 돼요. 상향식으로. 민의가 상향식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난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 않은데 여러분 뭐 호소는 하게 하는데 막 가르치려고 하는 멘트가 이거는 아나운서 때 그렇게 했나? 일방적인 어떤 거기 나와 있는 유세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기 전에 뭐 고민정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저렇게 멘트부터가 앵커 출신 저럴까? 상당히 좀 고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정직이다. 진실성 그것은 계속한다. 그 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성실하면 되거든요. 또 열정을 가지면 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감각이야. 민의를 지지자를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눈 귀를 3개씩 그냥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아주 그 극상의 뭡니까 저기 우리 파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 아주 뭐 5G 파이 그를 세워서 이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여의도 정치하고 또 다른 민의 시장바닥 이런 민의가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여의도 전혀 몰라요. 정치인들이 배지만 딱 달게 되면 국회 들어가서 자기네들 정치하니까 그런 국회의장도 뽑아버리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딱 키면은 일단은 DC 인사이드랑 이싸 뭐 덕후 뭐 클레양 딴지 보배드림 뭐 펜코 그런 데들을 이제 또 보기도 하고 뭐 맘스콜릭인가 그런 데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여성들 아줌마들 유아맘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살짝 보면서 흘러가는 걸 봐요. 그럼 펜코에서는 지금 소나무당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 인기가 좋구나. 그 공감을 해요. 또 마침 또 해요.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변희재 씨도 막 얘기하고 난 공감한다. 난 봤으니까. 뭐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공감 능력이 있고 정치인들은 그런 게 기회가 열려서 해야 하는데 여의도만 들어갔다 오면은 아주 뭐 비서관, 보좌관 걔네들이 다 차단해 또. 그러니까 우리 죽은 모시듯이 편하게 그냥 그게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이게 이 대한민국 그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정치는 다 끌어내려야 한다. 한 번 거짓말 또 거짓말하거든요. 공약도 거짓말하잖아요. 나중에 공약 자기가 선거 때 내세웠던 그 공약 실천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 그런 못돼 먹은 그 습성을 몸에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늘 뭐 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하면서 뭐 기타 다른 얘기도 좀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제가 한 30분 지금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그런 정치인은 우리가 절대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쇼맨십이나 막 그 치장 그것은 하나의 홍보고 그건 저 마케팅 전문하는 분한테 맡기면 돼요. 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코디해 주는 사람들한테 뭐 분장, 코디 그런 거. 정치인은 그 마음이거든요. 진실성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내 가지고 있는 입안 정책을 국민들한테 검증을 맡고 그걸 평가를 받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너무 요즘 시대의 정치가 이건 뭐 독일 그 나치 시대 때 뭐 소위 뭐 대마고 같이 선동 정치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히틀러 옆에 있던 그 누구냐 퀘프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 유명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웅병가. 그 사람이 그냥 그 청중들을 나치 히틀러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극상으로 띄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또 다른 어떤 실패작이 나올 수 있겠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깨어있는 유튜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니까 그 해당 본인들이 알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일말에 어떤 그 잘못된 과오나 있으면 떳떳하게 공개하고 떳떳하게 이실직고하고 자백해서 또 떳떳하게 석고대죄해서 그걸 응당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그걸 감춰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모 기자는 열심히 잘 파더라고요. 기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더라고요. 기자가 그러니까 탐구해서 아주 그냥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거, 집중적으로 파는 게 기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정치인의 말로가 정치인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뭐 얘기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치인은 정직이 첫째다. 정치인은 뭐 정직해야 한다. 그게 자신의 자산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밑바탕 자산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정책을 피고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30분 넘었으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